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들과 수연 씨의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막바지에 와서 파혼이라니. 우리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친척들에게 다 알렸단 말이에요. 결혼을 두고 벌어지는 강렬한 대립, 이 다음이 궁금하시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장 먼저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늘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은퇴하고 시골로 내려와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 평온한 날들을 보내는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아들 셋을 키워내고 그중 큰아들은 이미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으니 나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첫째가 명절 때문에 내려와 있었고 막내 민현이도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드문드문 모이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텃밭에서 가져온 싱싱한 상추로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막내 민현이가 목을 가다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형님, 제가 결혼하려고 합니다. 밥 숟가락을 든 채로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결혼이라고. 우리 막내가 40이 다 되어가는 나이까지 결혼은 생각도 안 한다던 그 녀석이. 누군데? 큰아들 민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회사 옆 카페 사장님이에요. 이수현이라고 38살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카페에 자주 갔는데 한 6개월 전부터 알게 되었고 3개월 전부터 만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빠르잖아.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제 아들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연애는커녕 여자에게 관심도 없다고 생각했던 막내가 갑자기 결혼한다니, 더군다나 3개월 사귀었다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너 정말 결혼할 생각이야? 큰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다음 달에 상견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석 달 후에 결혼식을 올리려고요. 석 달. 아니, 그건 너무 빠르지 않니? 결혼은 평생을 함께할 사람과 하는 건데.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희 서로 너무 잘 맞아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며느리 민지가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는 듯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살아온 아들이 갑자기 성격이 바뀐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연이라는 여자는 확실히 예뻤습니다. 세련되고 지적인 분위기에 미소가 환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수야. 아들이 자러 간 후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너도 느꼈지? 뭔가 이상하다는 거.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급해요. 막내가 원래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 너무 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쳐들었습니다. 텃밭에 심은 작은 모종들이 달빛 아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 모종들처럼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막내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우리는 수연이와 그녀의 어머니 정 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경기도 분당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저는 조금 위축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범하게 살아왔고 이런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연이와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실제로 보니 수연은 더 아름답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옷과 화장,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말투는 분명 우리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수현이라고 합니다. 수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민현이 아버지 최일구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수연의 어머니 정 기자도 능숙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선생님.
저는 수연이 어머니 정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진행될수록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수연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미국에서 MBA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카페도 차렸죠.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정 기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현이도 참 성실한 아이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자기 집은 없는 거죠. 정 기자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네. 아직은 회사 근처의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신혼집 마련하기가 정말 힘들죠. 그래도 결혼할 때는 신혼집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 기자의 말에 모두가 어색해졌습니다. 수연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함께 마련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미 화살은 날아간 후였습니다. 식사 내내 정 기자는 은근히 우리 가족의 경제력을 시험하는 말들을 던졌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 예물, 신혼여행, 그리고 신혼집까지 모두 남자 쪽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말들이었습니다. 막내는 그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웃으며 넘겼지만 저와 첫째 그리고 큰 며느리의 눈빛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 기자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하며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해 주는 게 어떨까요? 수연이 카페가 강남에 있어서 출퇴근도 편할 것 같고.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남 아파트라니 우리 가족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들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막내는 들떠 있었습니다. 어때요? 수연이 정말 좋죠?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믿어주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혼, 뭔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막내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느꼈어요. 뭔가 이상해요.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도요. 그 어머니 너무 노골적으로 경제적인 것만 따지더라고요. 큰 며느리도 동의했습니다. 뭔가 조사해봐야 할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막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우리끼리 좀 알아보자.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연이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카페, 그리고 그녀의 진짜 의도까지. 민현이를 지키기 위해 우리 가족은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우리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연이는 단순한 카페 사장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우리가 몰랐던, 그리고 민현이도 전혀 알지 못했던 어두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탐정이 된 기분이었죠. 저와 큰아들 민수, 그리고 며느리 민지는 각자 맡은 영역을 조사했습니다. 민수는 수연의 카페에 관한 정보를, 민지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수연의 과거 이력을, 저는 주변 인맥을 통해 수연에 대한 소문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일주일째 되는 날, 우리는 다시 집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막내가 없는 상태에서요. 민현이는 서울에서 수연과 데이트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뭐 좀 알아냈니? 제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큰아들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수연 씨가 운영한다는 카페, 실제 등록된 사업자는 정기자 씨예요. 수연 씨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왜 문제지? 제가 물었습니다. 문제는 민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카페가 3년 전에 심각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바생에게 커피를 끼얹고 폭언을 했다는 내용으로 온라인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 당시 영상도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더라고요. 뭐라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네. 이 블로그 글을 보세요. 누군가 그 사건을 기록해뒀어요. 영상은 삭제됐지만 글은 남아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갑질 카페 주인 알바생에게 뜨거운 커피 붓고 폭언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알바생을 찾을 수 있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미 찾았어요. 민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미연이라고. 지금은 23살이에요. 대학생인데 아직도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직접 만났습니다. 어땠어? 수연 씨가 사소한 실수로 알바생에게 뜨거운 커피를 붓고 욕설을 퍼부었대요. 그리고 어머니 정귀자 씨는 그걸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추겼다고 해요. 돈을 주고 영상을 내리게 했지만 트라우마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시연이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환한 웃음 뒤에 이런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니. 저도 알아낸 게 있어요.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제 친구가 결혼정보회사에서 일하는데 수연 씨가 거기 등록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미 3번이나 혼담이 오갔다가 파혼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저와 큰아들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네, 모두 결혼 직전에 파혼됐어요. 이유는 과도한 경제적 요구 때문이었대요. 신혼집, 예물, 예단을 모두 남자 쪽에서 해결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파혼으로 이어졌답니다. 저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큰 며느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조건을 너무 따지는 성향으로 분류되어 있대요. 심지어 담당자가 주의하세요라는 메모까지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좀 알아봤다. 제가 말했습니다. 내 오랜 친구 중에 부동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귀자 씨가 최근에 강남 아파트를 알아봤다고 하더구나. 그것도 막내 이름으로. 뭐라고요? 큰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상견례 후에 바로 부동산에 갔다고 해. 막내 이름으로 집을 알아봤다는 거야. 민현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우리 셋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수연과 그녀의 어머니는 우리 민현이를 순전히 경제적인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큰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믿지 않을 거야.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눈이 멀어.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시연을 옹호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야겠다. 정기자 씨와 수연을 한 번 더 만나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리고 민현이에게도 모든 것을 알려줘야 해. 다음 날 저는 민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현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아버지가 너랑 수연 씨 그리고 정기자 씨와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네? 무슨 일이세요? 민현이가 물었습니다. 결혼 준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게 있어. 토요일 저녁은 어떠니? 알겠어요, 아버지. 제가 수연이한테 말해볼게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수연과 정기자가 도착했을 때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들어오시죠. 거실에 모두 앉았을 때 큰 며느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정귀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아늑한 집이네요. 시골 생활이 편안해 보여요. 네, 덕분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오늘은 결혼 준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아, 네. 저희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정귀자가 말했습니다. 사실 아이들 신혼집 문제가 가장 시급하잖아요.
수연이 카페가 강남에 있다 보니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전에 제가 말을 자르며 큰아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민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수연 씨, 혹시 이미연 씨라는 분을 기억하시나요? 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누구요? 3년 전 카페에서 알바했던 대학생이요. 실수로 음료를 쏟았다고 커피를 끼얹고 폭언했던 그 알바생 말입니다. 방 안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정 기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수연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고의로 저를 무시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났던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의 3번의 파혼 이력에 대해서요. 이번에는 정 기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딸 뒷조사를 했다는 건가요? 뒷조사가 아니라 기본적인 확인이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요. 민현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막내야. 제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너에게 접근했어.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결혼을 통해 강남 아파트와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거야. 말도 안 돼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말로 민현 씨를 사랑해요. 그럼 왜 상견례 직후에 민현이 이름으로 강남 아파트를 알아보셨나요? 제가 정 기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제 친구가 부동산 중개업자라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 기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아이들 앞날을 위해서 미리 알아보는 것뿐이었어요. 아이들 앞날이라. 그럼 다른 3명의 남자들과 결혼을 앞두고 파혼한 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수연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현 씨, 이건 다 오해예요. 저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제발 믿어주세요. 민현이는 완전히 혼란에 빠진 듯했습니다. 그는 수연과 저희 가족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에요? 응. 불행히도 사실이야.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알아본 거야.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 수연의 어머니 정 기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가 어때서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사랑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내 딸이 고생하지 않게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죠. 결혼은 두 사람의 진실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물질적인 조건만으로 시작한 결혼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기 쉽죠. 정 기자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래요. 결혼할 때는 달콤한 말만 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여자에게 모든 희생을 강요하죠. 민현이는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수연 씨,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정말로 나를 이용한 거예요? 수연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연 씨, 정 기자 씨,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들과 수연 씨의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정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막바지에 와서 파혼이라니. 우리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친척들에게 다 알렸단 말이에요.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들의 행복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한 결혼은 행복할 수 없어요. 민현이는 여전히 충격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 씨, 정말 그런 거예요? 수연은 이제 울음을 그치고 냉정해진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래요, 민현 씨. 인정할게요. 처음에는 조건 때문에 접근했어요. 당신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부모님이 재산이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당신을 좋아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현이의 눈에서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귀자와 수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정귀자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민현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지만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민현이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민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죠? 어떻게 이런 것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사랑에 빠지면 다 그래. 제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다행이야.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민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그녀를 사랑했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민현이 곁을 지켰습니다. 민수와 민지도 늦게까지 남아 민현이를 위로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녀는 우리 집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겠다고 했습니다. 민현이는 그 전화를 받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만나보면 안 될까요? 수연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대요.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민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현아, 넌 어떻게 하고 싶니?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저는 민현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아들의 눈에는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저로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맹목적으로 만들고 상처를 받아도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민현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난 내 아버지로서 지지할 거야.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하루만 더 생각해 보렴. 민현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내일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제 불안한 마음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수연은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하러 오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이 있는 걸까요? 아침이 밝았을 때 민현이는 이미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결정했어요, 아버지. 민현이가 말했습니다. 수연을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주도적으로 대화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아버지께서 함께 계셔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민현이가 완전히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함께 있을게. 오후 2시 수연이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녀의 어머니 정귀자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평소보다 수수한 차림새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화장도 세련된 옷차림도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수연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현이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고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민현 씨에게 접근했어요. 어머니의 강요도 있었지만 제 판단이었으니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민현이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민현 씨를 좋아하게 됐어요. 당신의 따뜻함과 진실함에 점점 빠져들었죠. 그래서 이제는 조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민현이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는 수연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연 씨,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를
다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민현이가 물었습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제가 문을 열자 정 기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줄 알았다. 정 기자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굴하게 사과하러 오다니. 내가 널 그렇게 키웠니? 정 기자가 수연에게 소리쳤습니다. 저와 민현이는 당황한 채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로 민현 씨를 좋아해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좋아한다고. 내가 뭘 안다고. 정 기자가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계획을 세웠는데 이 집 텃밭 부지만 해도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게다가 최 선생 명의로 된 서울 아파트까지. 그런데 이제 와서 사랑 타령이라니.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정 기자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야? 내가 뭘 잘못 말했니? 정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민현이와 제 표정을 보고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텃밭 부지요? 제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요? 그걸 어떻게 아시죠? 정 기자는 갑자기 말문이 막힌 듯했습니다. 수연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야. 제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수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우리가 모르게 이 모든 상황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녹음 잘 되고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정 기자와 수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제 재산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텃밭 부지가 치은 개발 예정지라는 사실,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드렸죠. 정 기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현 씨,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현이는 이제 완전히 마음을 굳힌 듯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수연 씨, 이제 정말 끝냈으면 좋겠어요.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정 기자의 팔을 잡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들을 불러세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민현이에게 접근한 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인가요?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지만 정 기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요. 수연이 카페를 민현 씨 회사 근처에 연 것도 다 계획이었죠.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한 전략이었으니까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략이었다니. 민현이의 눈에서 최후의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현이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아버지,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정말 바보였죠? 아니야. 민현아. 제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넌 그저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이야. 그게 잘못된 게 아니란다. 민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민현이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 마련이야.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민수가 다가와 민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형으로서 미안하다.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형. 오히려 감사해요. 형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속았을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고 이제 우리는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